네, 금요일 날 하는 상승의 트리거 시간입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의 손정우 매니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보통은 저희가 수급을 한 주간 점검하면서 그중에서 몇 가지를 점검해 드리는데 오늘은 바로 하나기술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저희가 상승의 트리거 얘기하면서 하나기술을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렸거든요. 근데 대형 수주 얘기가 나왔어요. 아직 회사에서는 확정은 아니다라고 얘기했지만 한번 점검을 좀 해볼까요? 네. 어제 하나기술이 노르웨이의 신생 배터리 업체인 프레이어라고 하는 회사와 반고체 배터리 장비 턴키 계약을 1.5조 원 공급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네, 이 하나기술은 작년 9월에 이 프레이어의 113억의 그 파이널 단계의 수주를 한 바가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이 프레이어라고 하는 회사, 그리고 반고체, 그리고 턴키 이렇게 집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반고체라고 하면은 전고체 전지로 가는 중간 단계인데요. 이 반고체를 양산할 수 있는 업체는 현재로서는 지금 프레이어가 가장 앞서 있는데 이러한 업체의 턴키 계약을 할 수 있는 기술력이 하나기술이 입증이 되었다라는 부분이고 하나기술은 이 2차 전지 제조 공정에서 전극, 조립, 화성 공정으로 구성된다면 이 중에서 조립과 화성 공정을 턴키로 공급하게 됩니다. 즉 턴키로 공급을 하게 되면 계약 금액이 급증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양산 라인을 증설하게 되면 25년까지 50기가와트를 구축을 할 텐데요. 총 계약 금액이 1.5조 원이라고 하면 매년 연간 5천억의 수주를 확정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하나기술의 사례처럼 지금 2차 전지 업종에 주목해야 되는 이유로 저는 국내 배터리 3사의 대규모 발주 이외에도 해외 배터리 회사, 특히 유럽 배터리 회사의 양산 라인 증설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네네. 작년이나 올해까지 해외 배터리사의 이런 파일럿 단계로 공급을 한 업체들이 국내에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유럽 지역은 천연가스 가격 급등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면 결국 국내 장비 업체들이 수주 경쟁을 하는 국가가 일본 아니면 독일이 많거든요. 독일하고 입찰 경쟁에서 가격 경쟁력이 부각될 수 있고 기존의 파일럿 단계에서 양산 검증을 마치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양산 라인 증설했을 때 국내 업체들의 수혜가 좀 더 집중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결국 이번 하반기는 이처럼 해외 쪽에서의 성과, 국내 배터리 3사의 대규모 발주, 그에 따른 수주의 급증, 그리고 이 실적도 턴어라운드가 본격화되기 때문에 2차 전지 장비 업종에 주목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기술 얘기를 다시 좀 해보면 결국 오늘 주가가 좀 빠지는 건 회사에서 확정된 사항이 없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혹시나 이게 오보이거나 계약이 안 됐을 경우를 두려워하시는 분들의 얘기인데 기술적인 측면에서 봐서는 그러면 대안은 없다. 하나기술 말고는 대안은 없다. 저희가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사실 확정은 낼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은 사실은 맞을 것이다라는 것이고 이게 수주 1.5조 원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 매년 이런 식으로 수주가 나올 수 있는 것인데 이미 양산 라인에 대한 검증을 마쳤기 때문에 하나기술 외에는 다른 업체에 이제 수주를 줄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그런 쪽에 집중을 한다고 하면 결국 다른 업체들도 이런 식으로 수주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기술 말고 그런 식으로 또 수주가 나올 만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스웨덴은 노스볼트, 영국의 브리티시 볼트, 프랑스에는 ACC 등등의 배터리 회사들하고 작년에 이제 파일럿 단계로 수주를 한 회사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CIS가 노스볼트하고 좀 관계가 좋고요. 그 외에 M+, 등등 TSI 같은 기업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번 저희가 예측해보는 겁니다. 거기가 곧 수주를 한다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구조상으로 봤을 때 유럽 쪽 배터리 업체들하고 관계를 갖고 그쪽에 시설 투자를 하고 있는 데들이 아마도 대형 수주를 좀 할 가능성이 높다. 하나기술처럼.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그렇게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 상승의 트리거는 어디로 보고 계십니까? 이번 주 제가 준비한 거는 원전인데요. 제가 원전을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어제 공교롭게 이집트에서 3조 원의 수주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수주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원래 러시아가 수주를 받았던 원전이었습니다. 국내는 2차 수주를 받으려고 노력을 해왔던 것이고 당초 예상은 원전 1개에 대한 수주였는데요. 최근 전쟁으로 인해서 러시아가 제재를 받게 되면서 이게 4기로 확대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주 내용에 대해 좀 더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원전 구조도를 잠시 살펴보시면 원전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원자로 건물과 보조 건물로 구분이 됩니다. 이번 수주는 원자로 건물이 아닌 보조 건물의 시공을 마무리하고 기자재를 공급하는 수주
수주가 되는데요. 보조 건물에는 터빈, 발전기, 제어 설비, 배전반 등이 있습니다. 이번 수주를 통해서 어떤 기업이 수혜를 받게 되는지를 좀 살펴보고자 밸류체인을 좀 본다고 하면 네. 원전 밸류체인은 크게 서비스를 담당하는 부분과 건설을 담당하는 부분으로 구분이 되고요. 이번은 이제 건설 중에서도 기자재 업체들의 수혜가 간다라고 보실 수 있고, 건설 시공 총괄은 두산중공업이 맡게 되는데 이름이 바뀌어 두산에너빌리티고요. 터빈과 발전기를 만들기 때문에 최대 수혜가 예상이 되는데, 이 두산에너빌리티가 수주를 하게 되는 이 변압기, 계측기, 제어기 등등의 기자재 업체인 효선중공업, 우진, BHI, 일진파워 등과 같은 회사들이 수혜가 예상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본 건물이 아니라 보조 건물 쪽에 대한 수주고 예. 그 보조 건물에 대한 수주는 건설사보다는 방금 전에 말씀하신 회사들 두산 에너빌리티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효성중공업, 우진, BHI, 우리기술 등의 수혜가 네. 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군요. 예. 이건 이제 어제 이집트 엘바다 원전 3조 원대에 대한 분석이시고 예. 원전을 봐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뭘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네,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원전에 주목하는 이유를 4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최근에 이 신재생과 관련해서 태양광과 풍력은 굉장히 화두가 되고 주가 상승도 큰데 원전은 상대적으로 주가 상승이 덜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원전에 주목하자는 생각이고 4가지 살펴보시면은 전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을 위해서 중요도가 상승하고 있고 현 정부의 최대 정책 수혜주이며 해외 원전 수주가 기대가 되고 특히 SMR 성장성에 관심이 시작될 것이다라는 부분인데요. 이 전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에 대한 중요도가 상승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이번 주 수요일에 우라늄 ETF가 11%가 급등을 했습니다. 원인은 일본이 원전 신규 건설을 검토를 하고 원전을 재가동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데 있는데요. 네. 이 일본이라는 국가를 잘 살펴보면 한때 일본은 30%에 이르는 원전 발전 비중을 보유한 원전에 대해서는 가장 앞서 있는 국가였습니다. 하지만 아시겠지만 2011년도에 후쿠시마 원전 사태가 터지면서 그때 이후에 일본도 탈원전 정책을 펼치고 독일도 그렇게 넘어갔었고요. 한국도 그렇게 넘어갔었던 것이죠. 그러한 상황에서 일본이 정책 변화를 보였다는 거는 결국은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인플레이션이 심화된 상황, 그리고 결국 화력 발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야 되는 상황에서 결국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원전에 대한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공감대가 점점 형성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일본의 정책 변화는 상당히 중요할 것이고 국내의 정책에도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현 정부에서 최대 정책의 수혜주를 요즘 뭐 태조 이방원 하면서 원전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로 수혜가 좀 있을 걸로 보십니까?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정책이 나온 상황은 네네. 아니기 때문에 뭐 의심을 할 수는 있겠지만 우선은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발표했었던 이 원전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한번 다시 살펴본다고 하면은 핵심은 이 생태계를 조성하고 한미 동맹을 강화해서 원전 채광국으로 도약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방안을 요약해 보면은 원전을 재가동하고 건설도 재개하고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한미 동맹을 강화해서 R&D도 키우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각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아직 발표를 하진 않았지만은 빠르면 이번 9월에 네. 이 텍소노미라고 하는 K 텍소노미에 원전을 포함시키는 여부를 결정을 하게 될 텐데요. 그러면서 향후에 장기적으로 이 원전의 발전 비중을 얼마만큼 가져갈 거냐라는 것들을 발표를 하게 될 것이고 구체적으로 이 텍소노미에 원전이 포함되게 되면 신재생과 관련된 정책 예산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되고 친환경 사업에만 사용 가능한 그린본드라고 채권을 발행할 수 있어서 관련 산업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하반기는 이런 정부의 원전에 대한 정책이 본격적으로 구체화될 것이고 그 결과물도 확인할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원전에 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K-텍스노미는 이제 친환경과 관련된 정책을 얘기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이제 원전을 포함시키느냐 마느냐가 유럽에서도 이슈였고요. 네. 국내에서도 이제 확정이 되는데 유럽은 대부분 포함시키는 걸로 지금 맞습니다. 확정이 되고 있는 걸로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앞서 이제 엘바다 원전과 관련돼서 우리가 봐야 될 기업들을 말씀을 해주셨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원전이 네.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상승의 트리거가 된다라고 하면 집중해서 봐야 될 종목들을 한번 골라보죠 저희가. 네. 먼저 해외 원전 수주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면 국내 원전 시장보다는 아시겠지만 해외 원전 시장이 엄청 크기 때문에 현재 글로벌 원전 상황을 살펴보시면 438기, 391기가와트가 가동 중입니다. 발전 비중으로는 10%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고요.
현재 건설 중인 원전은 57기인데 이 원전이 지어진다고 하더라도 발전 비중은 10%가 유지되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 발전 비중이 유지된다고 해서 이 IEA가 국제 원자력 기구인데요. 여기서 네. 발표한 전망을 참고한다면 현재 연간 5기 정도의 원전을 지어야 되는데 15기에서 20기 정도의 원전을 지어야 되는 수준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그만큼 수주가 많이 나올 수가 있게 되고요. 그래서 현재 한국의 수주 가능성이 있는 해외 지역을 한번 추려봤습니다. 언론에서는 이 폴란드하고 체코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할 텐데요. 네. 개인적으로는 폴란드에 대한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고 체코는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코에서 수주를 받게 되면은 뭐 국내 서비스 담당하는 한전기술, 한전KPS도 수혜를 받을 것이고 건설회사, 기자재업체 다 수혜를 받는다고 보시면 되고 중요한 거는 이런 전체적인 지역을 봤을 때 미국의 영향력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이고요. 미국에서 수주를 가져갔을 때 국내에서 결국 한미 동맹을 통해서 공급을 할 수 있는 시공이나 기자재 관련된 업체를 주목해야 되는데 현재 미국에서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가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렇다면 조금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될 원전 그렇죠. 종목 중에 하나다 이런 네네네. 말씀이시네요. 미국에서 수주를 가져가더라도 네. 두산 에너빌리티가 수혜를 받을 수가 있다. 원전 얘기하면 네. 요즘 맨날 SMR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건 저희가 이슈를 어떻게 봐야 되나요? SMR이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되는 방향이고 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투자가 되고 있는 분야입니다. SMR은 말 그대로 소형 모듈 원전이고요. 300메가와트 이하의 원전을 말합니다. 대형 원전이 여러 가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걸 해소하면서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 SMR로 가게 되는데요.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습니다. 현재 글로벌 SMR에서는 72개 업체들이 개발을 하고 있고 현재 상용화된 모델은 러시아 한 기 정도가 있는데요. 네. 30메가와트 정도밖에 안 돼서 아직까지는 기술적으로 발전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고 미국의 경우에는 뉴스케일사가 가장 앞서 있는데 상용화 시점을 29년 이후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케일은 5월 3일에 신규 상장이 되었고요. 이 뉴스케일의 지분 투자를 하는 국내 업체는 두산 에너빌리티, 네. 삼성물산, GS가 있습니다. 특히 두산 에너빌리티의 경우에는 뉴스케일의 지분 투자의 조건으로 향후 최소 5개 프로젝트에 대해서 독점 납품 권한을 가져왔고 내년부터는 연간 1조 원의 수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고자 하면 네. 결국 이 SMR이라고 하는 거는 설계 기술은 국내가 좀 뒤처집니다. 결국 미국이 앞서가게 될 텐데요. 이 미국의 설계를 담당을 하면 거기에 기자재를 공급할 수 있는 업체가 수혜가 가게 될 텐데 그러한 레퍼런스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가 두산 에너빌리티가 글로벌에서도 기술력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오늘은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은 원전 산업이 글로벌로 성장을 하게 되면 국내의 수주 가능성도 높아지게 되고 뭐 서비스를 담당하는 한전기술과 같은 기업들도 수혜를 받게 될 것이고요. 네. 두산 에너빌리티가 수주를 가져오게 되면은 관련 기자재 업체들도 모두 수혜가 도래가기 때문에 오늘 설명을 드리지 않았지만은 중소 기자재 업체들도 분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전과 관련돼서 상승의 트리거로 저희가 찝고 원전 전체적인 얘기를 좀 했고요. 그중에서도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의 손정호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